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에 경계감이 있다라는 느낌이죠. 뉴욕 증시는 이날 고용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기업들의 깜짝 실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장 중반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유럽 쪽에서 나라던 브렉시트의 합의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문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회의 불과 몇 시간 전에 합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 의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딜을 피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영국 의회가 여기에 반대를 하게 된다면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처음으로 돌파하게 되면서 30% 캡이라는 룰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0%가 넘어가게 되면 일부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의 지분을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내용들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 이 30% 캡 룰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됐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순식간에 한 주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의 어떤 재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게 만들 때는 시장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훅 지나가 버리죠. 이런 부분들, 네, 여러분들이 자주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니 벌써 막 이런 생각들 들게 되실 텐데 시장도 그렇게 순간 하는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하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하지, 지금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뉴욕 증시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쭉 끌려 내려갔다가 다시 마감 시점에서 이제 상승 마감으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소식이 있었죠. 실업자 수, 실업자 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신규로 이제 발표되는 실업자 수, 즉 이번 주간에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자, 이런 얘기인데, 지난주에 이 신규 실업자 그들이 청구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4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고용이 나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시장의 예상치 21만 5천 건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실업자 수, 이런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의 어떤 증가폭이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실업수당에 대한 어떤 청구 건수가 늘어났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고용이 좀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용이 좋아졌다라고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단은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은 일단 발표되는 겉 포장지를 보고서 투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나빠졌지만
예상치, 시장이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예상치보다는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진 것으로 포장이 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좋아졌다거나 또 시장을 뭐 이렇게 대단히 좋게 만들 수 있는 호재성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뭐가 있었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그 넷플릭스가 이제 해외 유료 회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5G라든지 이런 그 향후에 있을 이런 컨텐츠 시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으로 그동안 제한적이었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뭐 그 용량이 큰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 제반 상황들에 대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굉장히 그 속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약이 많았었는데 5G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G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이라든지 또는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환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편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이런 동영상 플랫폼,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뭐 클라우딩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뭐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어떤 향후 미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다는 거 뭐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될 때는 그냥 뭐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걸 가지고서 그 주가에 영향을 좀 주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또 미래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들의 움직임들은 실적이 조금 늘었다, 조금 낮아졌다, 뭐 줄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규모의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동향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넷플릭스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 움직임도 괜찮았죠. 모건 스탠리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 발표를 보여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들에 비해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고용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가질 수 있다라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던 뭐 소매 지표가 안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만 한 번 더 해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확실하게 경기적인 부양책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더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위험도 조금 줄었죠. 지금 터키가 시리아 쪽에 이제 쿠르드족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그 앙카라를 방문해가지고 터키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터키가 일시적인 휴전에 합의를 했다. 한 일주일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시간 동안 휴전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뭐 후퇴하라, 철수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죠. 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그 휴전을 하는 상황 동안에 서로가 이제 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사실은 이제 터키는 미국의 우방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잡음이 좀 들리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터키 어떤 군사 행동들이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준다거나 그런 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진정세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정감을 느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좋은 소식들은 뭐 지금 오늘 뉴스 대부분이 나쁘지 않았다. 뭐 좋은 소식이다. 뭐 너무 큰 호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았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그
강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강보합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재료는 이제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요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리게 되면은요. EU와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거네요. 그 영국과 유럽 연합 간의 브렉시트 합의가 타결이 되고 또 노딜을 피했다라는 이야기. 이건 상당히 큰 호재성 재료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정상회의 바로 몇 시간 전에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안 됐었고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할 때는 이른 아침 시간에서도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합의가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부담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이제 시작되기 얼마 전에 그냥 불과 몇 시간 전에 합의에 극적으로 도달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현재 요 내용만 좀 보게 되면 합의 초안을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도 만장일치로 승인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태로만 간다라면은 이제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은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 의회의 비준 과정에서 영국 의회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국 의회가 이 초안 합의안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다면 또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사실 영국하고 유럽연합하고 계속 마찰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스톱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북아일랜드를 둘러싸고 원래는 아일랜드와 같은 그런 혈통을 가진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지금은 영국령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탈퇴하게 되면 아일랜드는 EU,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는 영국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국경을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았었던 건데 자, 요 내용들을 이제 뭔가 합의문을 좀 해놨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럽 연합에 대한 어떤 관세 지역에 잔류를 시켜라.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기간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것. 이런 식의 어떤 백스톱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영국이 이제 주권을 뭐 침탈당하는 것이냐, 막 그러면서 반발이 심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나온 게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어떤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 체계를 적용하자.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EU의 관세 규제안에 남기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게 이제 영국의 어떤 관세 체계에 북아일랜드 일단 놓기는 놓는데, 뭐 EU와의 어떤 무역 관계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EU의 관세 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보더를 어느 정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일랜드에서 뭘 사갖고 북아일랜드 들어갈 때는 계속 관세, 뭐 가방 검사 이런 거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데 갈 때 검사 받고 올 때 검사 받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대신에 이제 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 문제가 생겼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EU의 관세에 따르자, 아일랜드 관세 지역으로 이제 따르자. 대신에 이 북아일랜드라는 이 지역은 영국의 어떤 법적인 어떤 관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EU의 상품들이 영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면 이것은 안 된다라는 어떤 뭐 그런 복잡한 조항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문제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영국 의회가 이것을 합의할 것이냐라는 건데, 영국 의회는 지금 이러한 세관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을 지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명확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이거는 반쪽짜리 협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거부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상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 뭐 영국 총리와 지금
정상회의에서 초안이 합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네, 결국에는 뭐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좀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의회가 부결을 하게 된다면 영국 존슨 총리는 EU에게 1월 31일까지 다시 브렉시트를 연기하게 되는 그런 신청서를 보내야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거부가 된다면 네, 10월 31일 날 노딜로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초안 합의안에 타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예, 아직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초안 합의에, 서로 이제,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해결이 아니라, 역시 10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 영국 의회가 나올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논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좋은 소식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됐죠. 노딜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야기인데,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포함시킨 코스피 200이라든지 지수에서는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코스피 100 또는 코스피 50 이러한 상대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 ETF들이 있잖아요. 이 ETF의 어떤 구성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이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가면서 영향력이 너무 세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또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더라도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뒤이어서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 큰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이런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당시에도 가장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29.9%. 그래서 요 30%를 넘지 않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0%를 넘어가게 됩니다. 30.1인가요? 이렇게 해서 30%를 살짝 넘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3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ETF를 구성하는 이런 운용사들, 즉 ETF를 판매하는 이런 자산 운용사들의 경우에는 이 구성을 하고 있는 이 기초자산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삼성전자 너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이 상품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공평성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안정성에 훼손을 받는다. 이런 식의 내에서 모양새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코스피 100 같은 경우도 ETF라든지 코스피 50 이런 것들도 보면은 ETF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상당수의 대형 ETF, 삼성 자산운용이라든지 많잖아요. 삼성 코덱스 또는 이제 타이거 이런 것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킨덱스, 타이거, 코덱스 이런 레버리지 전부 다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 안정성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30% 캡에 대한 룰이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요, 기계적으로다가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가가 빠지겠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지금 30%를 넘겨서 무언가 이제 부담을 준다. 그런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삼성전자 혼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업들, 즉 구성하고 있는 뭐 하이닉스나 현대차라든지 또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런 그 비중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있겠죠. 삼성전자를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을 더 매수할 것이냐. 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외국인이나 기타 어떤 다른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더 커졌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를 다 팔아치울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올려서 이런 그 전체적인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30% 캡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은 뭐 와닿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매도가 아니라 뭐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하고자 한다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시총 상위권 종목들, 즉 코스피 20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삼성전자 매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주변의 것들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뭐 일단은 그 거래소에서 지금 6월, 그 다음에 12월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이런 지수를 리밸런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캡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당장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쁜 소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의 생각으로 변환을 해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고용이 조금 뭐 호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사실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났는데 예상치보다는 줄었다 해가지고 된 거라서 네, 고용은 일단 호전? 네. 아무튼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깜짝 실적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있었고, 터키의 휴전,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제거가 되는 모습이었다.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있었다. 이 얘기였고요.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초안에 대한 합의가 타결이 돼서 상당한 이제 그런 수혜로 작용이 좀 됐는데 좋은 소식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영국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돼서 당장은 노딜을 피한 것 같지만 영국 의회에서 지금 반대해서 부결이 된다라면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된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호재로 적용이 됐지만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자,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30%를 돌파하게 되면서 30% 캡이 적용이 된다라면 자산운용사들이 삼성전자를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매도가 아니라 다른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기업들의 매수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낮출 수 있다라면 이것은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대응이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올 12월 정도까지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장은 걱정하시거나 고민하실 내용은 없겠지만 어쨌건 매도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수로 연결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당국이 시장보다 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보통 시장 기능이 와해될 때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된다. 통제 불능에 빠져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재료, 악재 이런 것 또는 호재 마찬가지죠. 어떤 재료에 따라서 시장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쏠림 현상을 크게 보인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그 안에서 다른 대응, 역발상적인 투자 대응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말장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